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인현입니다. 우리 해상법 주간 브리핑 제2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박금융사는 법인격 부인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사성이 있기 때문에요. 선박금융사는 한진해운의 부탁으로 X선박을 건조하면서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해외 SPC가 이제 설치되었고 소유자로서 이제 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고 동선박을 이제 한진해운에게 BBC-HP 형태로 빌려주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한진해운이 회생 절차에 들어갔고 BBC-HP 계약이 해지가 되었습니다. 항만공사는 해지 후에 정박 중 이 X선박에 발생한 항만 사용료를 금융사에게 이제 부과를 하게 됐습니다. 선박 소유자인 SPC가 부담을 해야 하지만 그 금융사가 SPC의 배후의자로서 SPC를 지배하는 자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런 논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법인격 부인론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부산 고등법원은 해외에 SPC를 BBC 형태로 두는 것은 해운업계의 관행이고 법률이 이를 특별히 금지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도 금융사가 SPC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금융사는 X선박의 저당권자에 지나지 않고 소유자가 아니다. 따라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법인격이 부인된 판결로는 2016년 대법원의 데인투쇼핑 사건이 있습니다. 데인투쇼핑이 운송인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만 원고는 그 배후에 있는 모회사, 그 당시에 CN 상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모회사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대법원은 데인투쇼핑은 그 모회사인 CN 상선이 만든 종회사로서 모회사가 완전히 지배하는 관계였다고 보아서 운송인인 데인투쇼핑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즉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한정해서 부담한다는 것을 부인을 하고 모회사에게 운송계약상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법인격 부인론이 성립이 된 것이죠. 선박금융사가 해외에 설치된 SPC의 배후의자로서 책임을 지는 지가 종종 다투어지는데 이 판결은 이를 부정한 판결입니다. 즉 선박금융사가 그 SPC에 대한 책임을 대신 부담하지는 않는다라는 내용인 것이죠. 우리나라 선박금융사들이 그 책임 부담이 걱정되기 때문에 대출을 꺼리는 그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경향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런 내용은 지난 5월 12일 선박건조금융법 정책연구회 46회 세미나에서 제가 발표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카타르 LNG 프로젝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타르 LNG 프로젝트가 연일 신문에 나옵니다. 카타르는 대규모 LNG 수출 국가입니다. 작년에 카타르 정부의 LNG 그 회사가 100척 규모의 선박을 건조하고 이를 운반할 운송인을 구한다는 이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은행, 3대 조선소, 5대 LNG 운송회사 등이 대거 참여하는 기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입찰이 진행되어서 우리나라 조선소에서도 선박 수주를 일부 받은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계약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수출 계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카타르 정부가 LNG의 수출자가 되고 한국, 일본 등의 수입자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수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출자가 운송 업무를 부담하는 CIF 계약이 체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수출자가 이제 운송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LNG 운송회사들과 카타르 정부는 장기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선박 건조 대금을 대출해주는 은행은 운송인들에게 해외에 SPC를 설치하게 합니다. 이 SPC와
한국의 운송회사들은 BBCHP 형태의 선박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네 번째, SPC는 한국 등 조선소와 이제 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될 겁니다. 다섯 번째, 예약이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카타르 에너지와 우리나라, 일본, 중국 등의 조선소는 선박 건조에 대한 슬로트 할당 예약을 체결해 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선박 건조 계약은 체결 시와 건조 시의 시차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시 건조에 필요한 철판 가격이 확정되었지만 1, 2년 후에 실제 건조 시에는 철판 가격이 인상되면 이제 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대비해서 에스컬레이션 조항을 넣어두면 안전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수송권을 가지는지 이제 관심의 대상이 되는데, 처음부터 이제 FOB 조건으로 우리 그 수입자인 가스공사가 운송 계약을 체결할 그 권리를 갖는다면은 우리나라 운송인들에게 훨씬 유리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종류의 계약 체결은 어려운지 현재 봐서는 이제 수출자가 그런 운송 계약권을 갖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세 번째, 국가가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내, 연안 등의 교각이 있고 이를 통과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낚싯배, 유람선, 레저봇 등이 있는데 교각은 피해서 항해를 해야 되겠죠. 태안에서 야간에 교각에 불이 없기 때문에 모르고 항해하다가 이 교각에 부딪혀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의 이런 자의 유족이 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법률신문 지난 4월 7일자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항로 표주 담당 공무원이 이 과실로 불을 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낚시 어선배의 선장이 교각을 모른 채 항해하다가 사고가 발생되었고, 그런 과실과 사고 사이는 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제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이제 항로 표지 잘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국가가 제공하는 각종 인프라 등 공작물에 문제가 있다면은 국가는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피해를 입은 분들은 이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수산해양레저 법정책연구회 안내입니다. 수산업과 이제 해양레저법도 대단히 중요한데 법적인 연구가 그동안 전무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10회를 맞이하게 되는데, 수산 분야에서는 현대해양의 박종면 국장님이 수산법 쟁점 10가지를 발표하시고, 해양레저 분야는 이 분야의 또 전문가인 박창호 세안대 교수께서 해양레저 발전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오늘 다음 이제 월요일 그 온라인 줌을 이용해서 19시부터 행사가 있게 됩니다. 일자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한번 제가 그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고려대학교 해상법 연구소에서 말씀드린 그 주간 브리핑 제2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